예, 안녕하세요. 저는 알파치노고요. 사실 원래 이거 아프리카 TV로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서 그냥 다른 프로그램으로 일단은 녹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상담해드릴 내용은 오늘 하루 이제 저한테 쪽지나 문자로 문의 주신 종목들 만 모아서 지금 이제 상담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 순서는 빅텍부터 시작해서 차이나 하우랑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텍부터 먼저 보시죠.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어떤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의 기대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힘을 못 받고 있었죠. 근데 이제 어저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미사일이 ICBM 이제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제 장중에 예고를 했죠. 3시 반에 중대 발표를 할 거라고. 이제 그러면서 어저께 이제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사실 어저께는 이게 장중에 이슈가 특별하게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북한 이게 미사일 발사 뉴스가 나오면서 장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불안 심리가 빅텍, 또 뭐 솔트윅스, 또 스페코, 이제 그 전쟁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어저께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는 어저께 한 거의 한 20%가량 20 한 4% 정도까지 올랐었던 걸 제가 봤었는데, 장 막판에는 좀 밀렸죠. 한 15% 정도 돼서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역시나 발표 3시 장 딱 마치고 나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보통은 다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았나. 어저께 이미 뭐 2시 반, 3시 넘어서 다 뭐 ICBM 아마 그 완성했다 뭐 이런 발표가 나올 거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뭐 시장도 대체적으로 한 2시 반 정도 넘어서 3시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조금의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특별하게 원래 이제 이런 이슈는 어떻게 보면은 하루짜리죠. 단기. 어떻게 보면은 뉴스가 이렇게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그날 뭐 해결을 한다든가, 뭐 아주 특별한 경우라면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북한이 저렇게 막 전쟁 위기를 이렇게 막 고조시키면서 그런 막 이렇게 하루짜리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막 점진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보통은 단기로,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어떤 세계 흐름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어떤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라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전쟁 관련주는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뭐 큰 대박, 아마 그렇게 뜨기에는 저는 힘들지 않나.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어떤 종목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걸 떠나서 말 그대로 전쟁 관련주라고만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빅텍 같은 경우 문의 주신 분은 특별하게 이제 어저께 이제 보고 따라가셔가지고 어제는 수익권이셨어요. 어제는 수익권이셨는데 오늘 이제 홀딩을 하는 바람에 이제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오셨는데, 저 같은 경우라면은 굳이 지금 가격에서는 손절은 조금 아쉽지 않나. 3,960원 정도 오셨는데
뭐 그런 가격이라면은 한 며칠 더 봐보는 걸로.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본전 이상 온다면은 그냥 자르고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어떤 전쟁 관련주로 큰 시세를 기대한다는 거는 저는 어떤 정부의 정책의 흐름 이런 걸 봤을 때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전 이상 온다면 자르고 나오시는 걸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인데요. 아남전자. 아남전자.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빅스비 스마트 스피커 뭐 그런 이슈로 지금 단기 급등이 나온 상태인데 사실은 그래요. 이게 지금 올 초 이 가격부터 그러니까 2월달 시작한 1100원 때부터 지금 5500원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5배? 5배를 지금 오른 상태의 종목이기 때문에 올랐다가 지금 밀린 상태의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때 터졌던 거래량들 그러니까 매집했던 사람들이 지금 상당수가 이렇게 물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뚫고 간다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 뉴스로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털기 위한 하나의 수단?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남전자를 별로 그렇게 뭐 좋게 보지 않는 이유가 주식수가 너무 많아요. 뭐 단순하게 네이버로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수가 7,700만 주대. 사실은 15%대 지금 현재 제도가 아니라 지금 작년 그러니까 15%대 상한가가 15%대 때는 뭐 주식 수가 조금 많아도 크게 막 부담이 되는 만약에 이제 주포가 말아 올린다라고 했을 때 15%대와 30%대는 그 들어가는 어떤 자금이나 규모나 이런 게 뭐 단순하게 뭐 15% 30% 올랐으니까 2배 아니냐 말하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 실제 자금이 아무리 못해도 한 3배 이상은 투입을 해야 상한가? 솔직히 3배를 투자한다고 해도 저는 상한가는 힘들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주식수의 종목을 5배로 올렸다. 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종목은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보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어떻게 보면은 진짜 대시세를 준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상당하잖아요 그 기간이. 그래서 이게 지금 불과 한 달 반 만에 지금 5배로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아직 정리 못한 물량이 나오는 설거지 물량이라고 생각하시고 짧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분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하니까 추매로 따라가셨는데 거의 본전 수준이세요 지금. 뭐 3천 아마 소량 수익인 것 같은데 3,200원이 조금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뭐 수익이 나더라도 뭐 거의 본전 수준에서 그냥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저라면은 뭐 내일 정도 뭐 오늘 거래량의 윗꼬리도 뭐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보고 아마 내일도 상승이 나올 거예요. 상승이 나오면 아마 3,000 뭐 좀 이렇게 본다면 3,5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뭐 크게 무리 없지 않나. 여기서 만약에 목표가를 5,000원으로 보고 나는 홀딩 하겠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격으로 가기에는 이미 이게 지금 주식수가 적은 종목이라면 또 좀 뭐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 수나 이 단기간에 지금 최근에 올랐던 이 상황을 본다면은 저는 좀 짧게 보는 게 맞다고 보고 뭐 수익 실현하실 것을 뭐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서울식품인데요. 사실 서울식품은 제가 이제 제가 제 블로그에서도 지금 추천해드린 종목인데 저는 지금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서울식품을. 지금 뭐 주봉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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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의 거래량, 그리고 중간중간의 거래량,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터진 거래량, 그리고 월봉을 봐도 이렇게 땡겨서 봐도 지금 가격은 뭐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이 물량에 지금 이 기간 동안 나왔던 바닥권 구간을 한 단계 지금 이렇게 상승시켜서 2,000원 중반대에 있던 그 바닥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3,000 중후반 이 사이에 지금 바닥권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바닥권을 만약에 다지고 상승을 한다면 다시 아마 전고점 7,500원 이 부분까지 지금 아마 상승을 시도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듯이 좋게 본다는 게 재물을 보시면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좀 재물을 보시면 대주주 지분은 좀 작죠? 16%. 근데 어쨌든 전체 주식수로 보면 상장 주식수가 1300만 주대. 그리고 이제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2017년도는 잠정치죠. 이제 잠정치인데 만약에 잠정치로 이 실적이 발표가 됐다 한다면 저는 지금 주가는 현저하게 바닥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영업이익 뭐 보시면은 뭐 당기 순이익이 2억, 11억, 3억 이 상태에 있던 회사가 만약에 당기 순이익이 70억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시총은 지금 현저하게 저는 낮다고 봐요. 사실 주식은 주식의 주가라는 거는 꼭 꼭 회사의 어떤 현재 상태를 반영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라는 거는 뭐 영업이익이 대폭 날 수도 있고 또 대폭 적자가 날 수도 있고 또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고 또 뭐 환율의 영향, 유가의 영향, 뭐 세계 또 경제의 영향, 뭐 북한과 우리의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대입이 되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획일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밸런스 깨진 어떤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사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는 어떤 안전 마진이 확보된 자리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투자한다면 저는 뭐 전혀 무리 없는 종목이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단기로 무슨 뭐 이렇게 짧게 보시는 분들도 뭐 무리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라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자금 규모가 좀 있어서 뭐 나는 뭐 안전하게 묻어놓고 어떤 가능성 있는, 그러니까 주식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다가 어떻게 묻어놓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저라면은 서울식품 정도면은 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것보다 서울식품에다가 투자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수익성이나 현재 어떤 재무 어떤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수익률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우량하다, 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서울식품을 추천하고요. 뭐 지금 문의 주신 분도 제 블로그를 보고 지금 이제 살지 말지 지금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매입가를 한번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뭐 딱히 뭐 저 같은 경우라면 지금 뭐 저는 뭐 훌륭하다고 보는데, 다행히 뭐 또 오늘 뭐 이 정도 가격, 오늘 종가가 지금 4,610원인데 뭐 이 밑에서 뭐 매입하신다면, 뭐 운이 좀 좋아서 4,500원대에 살 수만 있다면, 저는 뭐 이 구간부터 꾸준히 사들인다면 저는 뭐 머지않아 뭐 큰 수익으로 보답을 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그래서 뭐 매입가는 뭐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뭐 1, 200원에 연연 안 하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일성건설인데요. 일성건설은 참 저하고는 좀 오래된 인연인 종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 시점? 2014년 한 4월 정도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들,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점, 이 정도 시점에서 이 앞에 거래량들을 보고, 이거는 누가 매집하고 있다, 이거는 터진다. 지금 630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10대 1로 해서 지금 액분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격은 6,300원이었죠. 6,300원. 제가 아마 5,900원대부터 이 종목을 봤던 것 같은데, 5,900원대. 그리고 이제 매집했던 거는 6,000원 초반대, 6,000원. 뭐 그 가격대부터 계속 보유를 했고, 뭐 제 지인분들도 제가 추천을 해서 좀 많이 들어가신 분들도 많았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매집했던 세력들이 여기서 터뜨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한 1년? 거의 한 1년 조금 못되게 1년 정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매집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때 전 터진다고 봤었는데 생각보다 거래량도 적었고 다시 밀렸죠. 그렇지만 어쨌든 3배가량이 올랐으니까 이 거래량들은 매집이 확실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최근이죠. 최근. 이제 이때 이제 액면 분할 한다고 해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됐고, 거래 재개된 날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이게 액분이 되면서 1,000원짜리 종목이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깨져서 지금 이렇게 밀린 건데, 저는 뭐 지금 자리 1140원 설사 여기서 한 단계 지금 더 뭐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터진 거래량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거래량이 뭐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 밀렸고, 여기서라면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밀린다면은 일단 만원, 이 1,000원대까지 저는 일단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매입하신 분은 단가가 지금 1,500원대예요 1,500원 1,530원 정도 되시는데, 추매 여부를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이걸 지금 더 매입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만약에 저라면 일단 손절은 아니고, 왜 손절이 아니냐면, 이 종목도 재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훌륭해요. 솔직히 뭐 훌륭하다라는 게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회사는 재료가 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재료가 터질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일단은 뭐 대주주가 누구냐부터 이렇게 여러분이 검색해서 보시고, 또 이 회사가 어디 이렇게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걸 보고 하시면 앞으로 뭐 충분히 성장 잠재력은 있다. 건설사 중에 어떤 뭐 크게 뭐 대박이나 뭐 이런 종목은 아니지만, 재료 측면에서
어떤 테마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참 앞으로 언젠가는 한번 크게 사고를 칠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게 당장 뭐 몇 달 안에 뭐 그렇게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구간을 그러니까 지금 1,800원에서 이 1,000원 사이 이 구간에서 아마 뭐 얼마나의 조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매물대를 언젠가 돌파를 하는 순간이 온다 라고 한다면 저는 한번 대박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일성건설은 뭐 북한과의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어디 뭐 남미나 뭐 이런 뭐 저는 대북을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제 봐야죠. 이제 이거는 그리고 이제 질문 주신 분의 어떤 내용에 맞춰서 답변을 드린다면 일단 저는 추매는 지금은 아니다. 이제 만약에 1,000원 구간이 깨진다면 한번 지켜보시다가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 싶으면 그때쯤이나 한번 지금 투자하신 금액에 한 어쨌든 더 지금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더 담아서 단가를 낮추고 어떤 지금 이 파동이 한번 죽고 다시 되돌림 파동이 나올 때 뭐 1,000원 찍고 만약에 900원? 뭐 저는 900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종목은 아무리 하더라도 800원 밑으로는 안 가요. 그건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진짜 많이 밀린다면 900원대까지는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생각하고 계시고 1,000원 밑에서 물 탄다. 만약에 물을 타실 생각이시라면 1,000원 밑에서 물을 타서 아마 단가를 그러니까 이제 비중에 뭐 최대 2배 정도까지 생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지금 바로 추매는 아니고 1,000원대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자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중앙오션입니다. 중앙오션. 사실 지금 최근에 가장 제 주위에서도 그렇고 또 제 친구 중에 이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서 저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중앙오션이 김무성 테마로 엮여서 한때 반짝 오른 적이 있어요. 이게 김무성 테마로 뭐 이때도 다 지금 김무성으로 올랐던 거 저는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김무성 테마로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인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김무성이 이제 그 유명했죠. 그 총선 때 삽질한 거 용도다리 가고 막 하면서 참패하고 대선 주자에서 탈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보면 폭락을 했거든요. 뭐 제 친구도 지금 거의 뭐 매입 단가가 3,500원? 3,400원?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벌써 지금 보유 기간이 1년? 1년이 지금 됐죠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을 때 전 작년부터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뭐 당장 지금 3천 몇백 원에 사가지고 꽤 물렸으니까 1,500원 뭐 거의 뭐 반토막 이상인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안타깝죠. 이거를 더 떨어지지 않을까 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야기했어요. 이게 일봉으로만 보면 뭐 너가 그렇게 불안하고 이럴 수 있다. 그렇지만 월봉을 보면 이건 분명히 바닥이다. 2,000원이든 3,000원이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이 종목은 바닥이고 특히 이제 제가 이 종목을 보고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는 재무가 뭐 나름 훌륭해요. 뭐 물론 뭐 코스닥 재무를 믿냐 안 믿냐라고 뭐 이야기하신다면 뭐 저는 솔직히 상장사들 특히 코스닥에 있는 재무제표를 뭐 엄청 막 신처럼 받들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재무제표를 봐야 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자금을 투자를 했을 때 그 회사가 일단 가장 크게는 첫 번째로 망하면 안 돼요. 망하면 안 돼. 망하면 안 되는 회사에다가 또 일단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중앙오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꾸준히 흑자를 내왔잖아요. 지금 상장 폐지 심사 요건이 되는 게 4년 연속 적자거든요. 일단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유보율, 뭐 유보율이 뭐 이 정도면 솔직히 뭐 많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뭐 자본 잠식에 해당 안 되는 것만 해도 뭐 훌륭하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점점 이렇게 줄여왔고, 그래서 저는 뭐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행히 지금 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일단 뭐 보유, 지금 중앙오션을 지금 보유하신 분은 수익권이에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단가가 지금 2,500원 미친데 2,400 중반이라고 하셔가지고 뭐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오늘 같은 경우도 수익이 뭐 20%가 넘게, 거짓말 30%? 30%가 안 되죠. 30%. 아무튼 뭐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었는데도 참으셨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다. 뭐 시장에서는 지금 이게 뭐 철도 관련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G20 참가 때문에 지금 해외로 갔죠. 이제 거기서 각국 정상들을 만날 건데, 거기서 아마 어떤 뭐 철도나 이런 재료가 나오지 않겠느냐 어떤 기대감? 뭐 솔직히 저는 뭐 주식 투자를 명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상승은 유심히 지켜봐야 될 상승이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3,000원 이상대에서 수익 실현할 수 있다고 보니까 뭐 일단은 홀딩. 그래서 뭐 저는 뭐 잘 파셨다, 아니 잘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도 팁을 알려드린다면, 일단 저는 3,500원 정도까지 한번 터치하러 올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세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얼마에 팔 거냐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터진 거래량 있죠. 오늘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을 넘어서면서 급등이 나올 때, 이 거래량을 넘어서면서 급등이 나온다면은 저는 매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매도한다면 아마 가장 훌륭한 매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래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종목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성창 오토텍이에요. 성창 오토텍. 성창 오토텍이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테슬라 때문에 오른 거죠. 테슬라 전기차. 성창 오토텍. 지금 테슬라에서 그 보급형 자동차가 나온다고 하죠. 지금 모델 3. 오늘 이것 때문에 지금 올랐는데 4천만원대라고 해요. 4천만원대.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내연 기관 지금 차들은 아마 타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 당장 뭐 주가에도 반영이 됐죠. 오늘 나오죠. 테슬라 보급형 자동차 양산의 기대감. 지금 오늘 성창 오토텍만 그런 게 아니라 전기차 관련주 지금 많이 올랐는데, 나오죠. 지금 오늘 우수 AMS도 시세가 엄청 좋았거든요. 우수 AMS, 우수 AMS.
뭐 근데 이제 종가는 뭐 아쉽게 됐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수 AMS는 아닌데 성창오토텍은 저는 오늘 장중에 보고 이 회사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종가도 뭐 좀 밀리긴 했지만 이 정도 거래량에 이 정도 양봉을 뽑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주봉 월봉을 보고 이 회사가 참 투자 대상으로는 참 괜찮다, 재료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성창오토텍은 실제로 테슬라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고, 회사가 지금 주식수 보시죠? 700만 주대. 주식수 훌륭하고, 대주주 지분 훌륭하고, 재무 훌륭하고, 매출이 일단 꾸준히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성창오토텍이 한번 뭐 저라면은 뭐 지금 당장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신 게 아니라 이걸 지금 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종목 선택이나 어떤 섹터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제 다만 이제 매입가를 저한테 선정해달라고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가격대에서 좀 밀려서 한 뭐 이 정도 구간? 5,500원, 5,400원, 300원 뭐 이 정도 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신다고 하면 뭐 저는 뭐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기차 섹터를 어떻게 보냐면 어떤 하나의 어떤 큰 산업 트렌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예전에 제가 지금까지 저도 이제 뭐 주식 투자를 한 10년 좀 넘게, 거의 한 10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 주식 투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참 이런 종목을 보면서 저는 참 느낀 게 많아요. OCI. 아마 이제 주식 투자 기간이 짧은 분들은 OCI라고 하면 뭐 그냥 OCI 이렇게만 바로 생각하실 건데, 주식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OCI 하면은 동양제철 화학을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동양제철 화학이 지금 OCI로 바뀐 거거든요. 태양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 회사가 태양광 회사라고 인식되면서 이제 사명을 바꾼 거라서, 이 동양제철 화학일 때 이 회사 지금 가격 보시죠. 가격 거의 이 회사 뭐 만원대? 뭐 최저라고 보면 뭐 더 낮은 것인데, 뭐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05년, 제가 05년 군번이니까 05년 06년 제가 이때 봤었거든요. 05년 거의 만원대 2만원대 이런 종목이 시간을 지금 몇 년, 1년 2년 3년 4년 거의 지금 5년 6년 뭐 이런 시기만에 60만원대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 60배 만원대로 보면 60배고 2만원대로 보면 30배죠. 이때의 트렌드는 태양광이었어요. 태양광. 어떤 석유를 대체할 산업 중에 가장 유망한 산업이 뭔가 라고 했을 때 태양광이었고, 그때 당시에 뭐 태양광의 어떤 재료도로로 들어갔던 인곳, 웨이퍼 뭐 이런 이런 회사들이 영업이익이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고, 뭐 증권사나 어떤 전문가들은 그 실제 나오는 전망치보다 앞으로 나올 전망치, 어떤 기대치를 더 높여서 점점 높였기 때문에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뭐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들이 다 한 거죠. 뉴스 띄우고 주가 사들이고, 또 주가가 오르면은 더 활발하게 회사를 더 알리고, 아무튼 이러면서 그때 당시 미래에셋이 동양제철 화학에다 다 투자해가지고 솔직히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봤거든요. 저는 미래에셋이 동양제철 화학 OCI 이 60만원을 만들었다라고도
뭐 제가 듣기도 했고 실제 그때 당시에 미래에셋이 펀드를 운용하면서 동양제철 화학에서 만들었던 수익이 상당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하나의 산업 트렌드라고 저는 봐요. 그런 면에서 전기차, 지금 이 섹터는 저는 앞으로 전기차가 미래, 저는 뭐 먼 미래는 아니라고 보고 거의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2의 OCI 이런 종목은 분명히 나오는데 그 섹터로 본다면 저는 전기차가 가장 지금 상황에서는 유망하다고 보고 거기서 이제 종목을 잘 찾아야죠. 어떤 대박주를 찾을 때는 이제 뭐 지금 이건 종목 상담하다가 지금 너무 지금 길어지는데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대박주의 요건. 동양제철 화학도 해당하는 거고 뭐 다른 뭐 중소형주들 뭐 우리가 이름만 알면은 알만한 종목들 시세를 뭐 배 이런 게 아니라 뭐 5배, 10배, 20배 뭐 이렇게 만들었던 종목들은 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해당 뭐 물론 회사의 뭐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수와 대주주 지분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냥 종목 상담이니까 팁을 드린다면 항상 주식 수가 많은 것보다는 주식 수가 적은 게 좋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뭐 하는 말이지만 대주주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특히 유통 물량이 뭐 이런 말도 하죠. 씨가 마른다고. 저는 그런 종목들 만약에 이제 뭐 같은 전기차 섹터여도 관련주가 이렇게 막 두세 개, 뭐 또 막 5개, 10개 이렇게 있다면 그 중에 탑픽을 선정할 때는 뭐 물론 회사 사업 내용이나 만들어내는 제품들 그리고 뭐 이게 어떤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이런 것도 물론 다 사업 내용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지만 어떤 대장주를 선정할 때는 꼭 그런 면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비슷하다면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주식수 적고 이런 종목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MS 오토텍인데 MS 오토텍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뭐 부품에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오늘 좀 올랐는데 뭐 저는 뭐 성장 오토텍이랑 똑같다고 보고요. MS 오토텍 그래서 이거 상한가네요. 상한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신 분이라 뭐 매입 단가도 엄청 낮으세요. 이분은 저한테 5,000원 초반대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상한가 일단 단기적으로 내일도 오늘만 보면은 내일도 아마 20%가 아마 넘게 저는 급등할 것 같거든요. 오늘 이 정도 거래량의 상한가 뭐 재료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오를 것 같으니까 아마 한번 자르고 한번 수익 실현하고 같은 섹터 다른 종목을 보시든지 아니면은 뭐 MS 오토텍을 더 좋게 보신다면 한번 매도가보다 더 밑에서 한번 노려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내일 정도로 해서 한번 수익 실현해 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 다음으로 하나머티리얼즈랑 SK시코롱 PI 이거는 뭐 길게 설명을 안 드리는데 삼성전자에서 지금 반도체 설비에다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반도체 LED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은 이제 뉴스 때문에 이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뭐 많이 올랐죠 지금. 이미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주도해온 섹터니까 저 같은 경우 여기서 뭐 이렇게 엄청 높은 매도가를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죠 지금. 뭐 삼성전자도 좋게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이제 시장의 어떤 예상하던 지금 그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사실 뭐 달성은 한다고 보는데 이걸 초과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반응이 또 나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정점을 지금 찍고 있는 중이 아닌가.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수익 실현해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뭐 하나머티리얼즈나 SK시코롱 마찬가지로 점점 수익 실현해가는 구간으로 보시고, 이제는 다른 섹터, 뭐 그동안 침체나 이런 섹터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뭐 당장 뭐 조금 전에 했던 뭐 성창오토텍이나 뭐 이런 섹터, 전기차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계좌 운영에 더 좋지 않나.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NP그룹. 이제 뭐 PBQ 뭐 최근에 뭐 뉴스 이제 뭐 많이 나오던데, 뭐 자녀한테 뭐 징여를 했다 어쨌다, 뭐 또 뭐 횡령 뉴스도 있네요. 뭐 주식수 많고, 뭐 별로 그렇게 제가 썩 그렇게 막 매력을 느끼는 종목이 아니에요. 뭐 주가만 이 단가만 빼놓고 주식도 지지선 이탈해 버렸죠. 저는 NP그룹은 뭐 굳이 이 종목을 투자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게 바닥권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굳이 뭐 바닥이든 아니든 이 종목을 살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굳이 굳이 다른 종목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대덕전자. 대덕전자. 이것도 이제 뭐 반도체 투자한다고 해서 지금 올랐죠.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거의 비슷해요 지금. 물론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뭐 회사 가치에 비해서 회사가 좀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그러긴 했는데, 뭐 국민연금도 가지고 있고 신영도 가지고 있고, 뭐 회사는 훌륭하죠.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근데 투자 대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막 그래서 이거는 뭐 가치주로만 보면은 저는 뭐 매력은 있다고 보는데, 시총이나 주식 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개인 투자자로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뭐 매입을 하냐 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뭐 저 같은 경우라면은 굳이 뭐 이 종목을 살 필요가 있나. 시세도 좀 느리고,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 정도 구간에서 뭐 끊어먹는 매매라면 모르겠지만, 굳이 이 종목에서 뭐 무슨 뭐 승부를 본다 뭐 이런 거는 전 아닌 것 같고, 지금 오늘 이 매물대를 지금 강한 거래량을 터지면서 넘었잖아요. 이건 더 가요. 앞으로도 시세가 더 뽑는다고는 보는데, 뭐 굳이 저한테 이 종목을 투자할래라고 물어보면 뭐 저는 투자 안 한다. 다른 좋은 것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차이나 하오란. 차이나 하오란. 이게 지금 유상증자 권리락이라고 해서 오늘 지금 상승이 나왔죠. 근데 썩 그렇게 좋은 마감은 아니었어요 오늘.
저도 오늘 이게 지금 검색기하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차이나 하우라는 오전에 봤는데 오전에는 흐름이 좋았거든요 이게. 근데 뭐 종가로 봤을 때는 썩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차이나 하우란을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니지 않나라고 했는데 지금 PBR로 보면 0.2잖아요. 0.2인데 주가가 이런 흐름을 보인다. 사실 저는 이 회사를 한번 안에를 한번 이렇게 잘 봐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든 아니면은 뭐 전문가라 어떤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또 뭐 금융 당국이 실제 방문을 해서 실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봤을 때 과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매출하고 영업이 이게 실제일까? 주가로만 보면은 너무 비이성적인 상황이라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투자 대상으로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뭐 중국주가 옛날부터 많았잖아요. 뭐 횡령이나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장부 조작하고 회계 조작 이런 거에서 뭐 상장 폐지된 회사들이 많은데 차이나 하오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안타깝게도 지금 손실 중이시거든요. 지금 바닥 구간이냐 아니냐 바닥 구간이라고 보고 지금 사셔가지고 아마 1200 한 7, 80원? 좀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거의 뭐 본전가까지 본전이 좀 안 되구나. 어쨌든 거의 뭐 본전 가까이도 왔었는데 솔직히 뭐 이런 지금 PBR 상황 이 지금 단가 여기서는 뭐 제가 손절하라고 할 수가 없죠. 일단은 회사를 믿으시고 보유하시면서 추후 흐름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 상담은 이 정도고요. 사실 원래는 한 종목씩 해서 짧게 끊어가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종목 상담은 지금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좀 길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짧게 가져갈 생각이고요. 아무튼 이 투자 의견은 참고하시고 뭐 실제 매매는 각자 본인들이 하시는 거니까 아무쪼록 현명하게 잘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쯤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